예, 반갑습니다. 자, 사는데 강의 다 들어보셨죠? 그죠? 자, 어차피 강의 다 들어보시고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단과 몫.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만큼 꼭 합격을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죠? 내년에 알다시피 시험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올해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라이브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5시간 이상 할 텐데 주로 저는 선생님 강의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죠? 강의 내용 중심으로. 강의 홍보 이런 거 일절 선생님 1 이상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어쨌든 잘 들으시고 5시간 동안 실제로 선생님 강의 20분의 1도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다만 단 어떤 5시간이지만은 국가지 면접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방향성 제시죠. 방향성 제시 해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뭐 과거와 공무원, 현재의 어떤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사실 비교하게 되면은 제가 국가직 구급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공무원하면 국민들의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뭐 복지부동, 무사한일 이런 것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코로나19 이런 어떤 실제로 그런 어떤 재난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느낀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 제가 공무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뭡니까? 공무원의 목적이 뭐냐? 왜 공무원이 존재하냐? 바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공익실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익실현.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봅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말로 7급에서 배웠던 그래를 우리는 그것을 헌법적 가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법적 가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쇼코스란 그 정은경 본부장님 TV에서 많이 봤죠. 정은경 본부장님. 그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들이 늙어간다면서 제발 염색하고 TV에 나오라는 말에 100일 만에 염색을 한 그 김강림 본부장님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현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 모습에서는 사실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경 어떤 본부장님이나 김강림 본부장을 보면서 헌신이라 말, 그죠? 그리고 덕분에란 말, 그죠? 덕분에 그런 말이 사실 저는 떠올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니 면접 준비 과정에서 지금부터 혹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 바로 그런 어떤 두 분을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절대 그런 어떤 분들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어떠니 면접에서 이상한 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단적인으로 한 말씀 드릴까.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하면 무엇이 도대체 떠오르냐 이 말이죠. 떠오르냐 이 말이죠. 자, 우리 남학생. 코로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딱 떠오르는 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내가 언제 그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 또 뒤로 올려보세요. 자, 우리 남학생은 뭐가 떠오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발표했던 학생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요. 우리 여학생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을 쭉 빼세요. 괜찮아요. 손 깁니다. 자, 우리 학생은 코로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가 많이 위축되고 소극화되는 부분이 많이 먼저 생각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학생 혹시 잠깐만요. 우리 학생 혹시 구급 면접 경험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시고 자 보세요. 대부분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있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하면 솔직히 말해 공포,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죠.
일반적인 생각. 아마 99%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뭘 떠올라야 되죠? 더 이상 피해가 있잖아요.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죠. 공무원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니 우리 국민들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 말에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공무원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뭐더라? 바로 공무원의 자세, 면접을 보는 목적이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뭐더라? 바로 어떤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 면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스펙 뛰어난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뭐더라? 조직생활 잘할 수 있고, 그죠? 서두에 이야기했죠. 공무원 조직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공직사에서 들어오는 분들이요, 과거와 달리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차이점이면, 실제 요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직사에 인재들이죠. 스펙도 좋고, 그러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이 공직사에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직 분들 하는 말들이 있죠. 일처리만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요즘 젊은 애들이 정말 일 잘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더라? 일처리를 잘하는데 이 조직생활 자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일에 우선으로 하고 뭔가 어떤 동료라든가 이런 것도 조직생활 이런 것도 좀 부족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직생활, 왜? 공무원이라는 것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혼자 하는 게 없어요.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은 누구의 일이더라? 바로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업무들을 다 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업무조차도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 동료와 때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부서들과 협조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부처와도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 업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생활에서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력 이런 거 정리할 때 있죠? 이런 거 함께 뭔가 함께 하면서 뭔가 일처리 잘했던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생활 잘했다. 물론 직장 경험 낸 사람들은 조직생활 자체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잘 자기의 어떤 끼와 재능을 잘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직장생활 경험이 없죠. 여러분 학창시절에서 했죠. 함께 했던 거 있죠. 하다못해 가장 쉬운 거 조별과제 하나라도. 그렇죠? 조별과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명이 하든 5명이 6명이 함께 하잖아요. 학생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본인이 어떠니 조직생활을 잘했다 이런 느낌들을 몇 가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단순 경험용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렇잖아요. 개별 어떤 면접 과제 중에서 경험용 어떤 과제가 있고 상황용 과제가 있죠. 그런데 단순 경험용 주제가 나오더라도 물론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단순 경험용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조직생활 관련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조직생활 했다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경험용 주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조별과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조별과제를 했어요. 그런데 5명이서 조별과제를 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쉽게 간단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어떤 업무, 이런 거 과제 같은 거, 예를 들어 업무 분장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누구는 자료조사하고, 누구는 발표 준비하고, 다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
4명은 계속 그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명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쟤 때문에 짜증난다. 응?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우리가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 조직원 중에서는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팀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떤 팀원은 어떻게 생각하더라? 왜 그 동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죠? 선생님 이해돼요? 남학생? 이해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더라? 나는 그 조직원이 도대체 왜 어떤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동료를, 그 조직원, 그 팀원을 만나봤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어떤 조별과제에 참석 안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어? 아하, 예를 들면은 어떤 가족사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부모님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예를 들면 뭐 병가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자격증 시험하고 겹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다든가, 그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팀원 중에 누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더라 그 사정을 들었어요, 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해. 그래서 아, 그래, 너는 그래 힘든 사정이 있구나. 그래, 너는 네 개인적으로 힘든 일 해라, 그 말이야. 우리가 네 대신 해줄게, 그 말이야.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팀원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우리 팀원 중에 이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조별과제에 참여를 못해야,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업무 분장을 좀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이 충분히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 조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보자. 어떠니? 우리 조원들아. 그잖아. 그랬더니 어떠라? 그 개인적인 사정 외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조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나중에 성과가 좋았다. 자,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쁜 공직가치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경험들이 바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단순히 경험을 했다, 어떤 조직생활을 했다가 아니라 경험에서는 뭐더라? 본인의 역할과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그잖아요. 핵심은 더 웃긴 거 뭐냐면 그 학생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더 안 좋은 것이야. 그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우리 팀이라는 그런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들은 순간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죠. 사실 그런 어떤 경험들을 떠올려라. 조직생활. 선생님 이해됩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을 한 두세 가지 떠올리시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조직생활이에요. 조직생활. 그잖아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자, 국가직 면접 기본 계조. 여러분들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국가직 면접을 있잖아요. 항상 객관성에서도 공정성이 기인합니다. 절대로 국가직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벙어리를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가직 혈교 면접은 먼저 집단 토의 면접이 진행되고 개인 발표 면접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경험형 개별 면접 과제, 그 다음에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제 순으로 면접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기타 질문하는 거예요. 기타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기타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기타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어떤 여러분 학기간 직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나올 만한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없어질 거예요. 참고로. 그 점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어떤 크게 쉽게 말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파트가 중요하다. 특정 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심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네 가지 파트 다 중요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 점 여러분들이 함께 특정 파트에 어떤 비중을 두고 면접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직 면접보다 여러분들한테 공무원의 어떤 기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니?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다음에 그걸 우리는 이제 국가직 면접에서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는 뭐니? 이렇게 공직가치 표현을 써요.
보통 지방직에서는 자세, 덕목,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 공직 가치를 판단하는 어떤 면접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좀 이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공직 가치를 모를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아요. 오늘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공직 가치, 내재된 공직 가치를 파악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죠. 집단 토의 면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파악하고, 개인 발표를 통해서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경험형 개별 면접 과정을 통해서도 파악하고,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정도 파악하는 것이 그다음에.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집단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논란되는 이슈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아주 찬반 논란이 아주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져 가지고 그죠? 논란이 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정책화 시켜야 되죠. 공무원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집단 토의 주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논란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니 여러분들이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의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책 제안을 만들어가는가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토의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시오라고 여러분들 집단 토의 면접 주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서로 의견 나누고 그걸 어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나의 정책 제안을 만드는 것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발표는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어요.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2%,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메디리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준에 충족한 기업 같은 경우는 3.2%인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어떤 고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같은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 같은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참고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몇 퍼센트를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실시했더니 아니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떤 사기업도 지켜주질 않아요. 그러면 지켜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당연히 과태료, 벌금을 걷겠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고용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특히 일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을 의무 고용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의무 고용 할당제 지키지 않죠. 그잖아요. 정책 우리가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봅니까? 개인 발표에서는 바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정책 어떻게 개선할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어? 여기에 문제점이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말해봐라. 이것이 개인 발표예요. 왜? 그 개선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무원은 정책 같은 경우 보세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출시를 했어요. 물건 하나를 출시했어요. 소비자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없애버리죠.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름을 좀 바꿔서 다시 제수주지 않아요. 왜? 철저히 어떤 그 회사의 이익 우선이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공무원은 정책은 그렇지 않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더라? 여러분들 할 일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요. 이런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고용 부담금을 높여버리죠. 그러니까 벌금을 쉽게 말해서 시키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고용 부담금을 높여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부담 같은 쌓여져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실제로 쉽게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 부담금을 높이는 것이. 하지만 고용 부담금을 높여도 기업에서 있죠. 안 지켜버려. 왜 그러겠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원인과 해결 방안이에요. 원인. 왜 그러겠어? 우리 학생. 왜 그러겠어? 왜 일반 기업들에서 자기들이 고용 부담금을 많이 내면서 왜 지키지 않을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한번 남학생 받아봐. 왜 도대체 현실적으로 고용 그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비용 효율 측면에서 효율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 측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어요. 답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뭔가는 안 것 같은데 구체성이 없어요. 효율성을 이야기했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측면에서
그 기업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용부담금을 더 내본다 이 말이잖아. 네 말은 우리 학생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성, 어떤 실효성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학생 받아봐. 왜 기업에서 일자나 고용부담금 이런 것을 올려도 국가에서 올려도 차라리 그거 내고 말지 왜 안 지킨다고 생각해?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인데, 고용으로 발생하는 그 이득보다 오히려 그냥 일반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사이의 갭이 그 고용 부담금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분담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마이크 쪽으로 돌려보세요. 한번. 쭉 빼보세요. 쭉 빼보세요. 뒤에 길게 학생. 선 쭉 빼보세요. 선 엄청 길어. 자, 우리 학생은 왜 그래? 왜? 그런다고 생각. 기업에서 왜 이러려면은 의무 고용 할당제 지키지 않고, 안 지키니까 국가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높여버리지. 그런데 그래도 고용부담금 내고 말지,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를 안 지켜버려. 왜 그런다고 생각해? 기업 측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업무 능률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생산성이 문제죠. 효율성이죠. 그죠? 또 우리 남학생이 말해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나오는 그 생산성의 문제하고 고용 부담금을 냈을 때 그걸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기업한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고용 부담금을 내는 쪽이 기업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만약에 그걸 장려한다고 하면은 좀 더 기업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하는 그런 유인책을 좀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네, 다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여학생 앞에 한 사람만 더 들어보자. 한 거. 자, 우리 여학생은 또 생산성의 문제를 또 이야기했네.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산성 말고. 그 앞에 대답한 거랑 별 다른 단점은 없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서 똑같아? 그렇잖아. 그런 걸 생각해야 돼. 문제점들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그런 것도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고용부담금만 높인다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을 못 거뒀다는 이야기죠.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시설 문제 같은 거죠. 그죠? 안전사고 문제 위험이라든가 타치 잘못하면은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들어오면은 시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설적인 측면 이런 것도 부담도 생기겠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원인이 크게 말하면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개인 발표입니다. 자,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 제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참고자를 주겠죠. 뭐 현황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사기업, 공기업, 예를 들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무 고용 할당 제도를 지켜주는 수치 나오겠죠. 관련된 기사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회계 사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참고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회계 사례 안 되겠죠. 회계 사례가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 한다든가. 나만의 생각이 나와요. 참고자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봐야 한 번은 여러분한테 면접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한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원인을 알았어.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겠지. 가장 최악의 답변이 뭘 것 같아요? 고용 부담금을 더 높여보자 이 말이죠. 형사처벌 해보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최악의 답변들이죠. 최악의 답변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면접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최악의 답변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장 쉬운 애로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생산성 이야기 나왔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면접 함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참 개인 발표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참고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 그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런 어떤 실효성, 이 문제점에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발표에서 대부분 다 뭘 물어보죠? 해결 방안 중심으로 많이 물어봐요 면접관들이. 더군다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발표 주제 시간이 줄어들어요. 100% 줄어듭니다. 보통 7, 8분 이내에 발표하죠. 5분 이내로 줄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더더욱 해결 방안이 중요하겠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한테 뭐죠?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걸 위주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봐라. 우리가 생산성 이야기했어요. 가장 제일 중요하죠. 생산성. 다시 말해 공직가치다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죠. 공직가치로 말하는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성은 바로 효율성과 똑같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말로 선생님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 그러면은 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듣고자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물론 시설 이런 것도 있다겠죠. 시설 문제. 그다음에 안전사고 이런 거 시설 문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성만 이야기할게요. 선생님 간단하게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걸 고민하면 되겠지. 그잖아요. 가급적 우리는 고용부담금을 더 걷는 것보다 장애인분들이 그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공무원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기여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겠죠. 그 중에서도 뭐 우리는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공무원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에요. 단적인데요. 우리가 국세에서 추진하는 어떤 근로장려금 있죠. 요거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근로장려금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열심히 일해요. 밤을 새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빼빠지게 일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세청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돌봐야 되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회적 약자는 특정 계층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도 나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그들도 다 그들은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면 특정 계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우리의 국가의 도움 없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진짜 목적은 뭐더라?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떤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더 배려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공무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면역관들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사회적 약자가 뭔지는 아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로장려금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 어떤 여러분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더라? 내가 선생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보다 이런 어떤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해서 저그대로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바라는 그 하나가 더 그것지. 뭔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아하겠어요. 뭔가 사회에서 하나의 자기도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학생은? 후자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지. 그잖아. 그러면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그지? 차별화를 시키는 것, 이것이 개인 발표예요. 해결 방법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선생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행됐던 이거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기업 A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렇죠? 여기에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 여러분 공무원이죠. 공무원. 보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안 지켜져. 그러잖아.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이야. 그러면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국가가 있잖아요. 먼저 있잖아요. 기업들로부터 예를 들면은 자, 한번 받아봐요. 자, 우리가 너희들이 생산성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고용부담금을 내버리고 의무 고용 할당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좋다. 우리 국가가 공무원이 우리 장애인분들의 생산성을 일반인처럼 못하겠지만 최대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뭐더라?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각 분야별로 받아. 우리 기업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장애인분이 필요하다. 어느 부서에서 장애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로부터. 그걸 누가? 우리 국가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교육을 누가? 퇴직한 공무원들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있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고 아빠들 세대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들. 교육을 시켜.
국가가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시켜. 그래서 기술 교육을 충분히 시켜. 여기서 통과되는 사람들이죠. 예, 통과되는 사람들이에요. 통과하는 사람들. 당연히 뭡니까? 장애인분들도 자기들이 특징, 이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업무라든가 이 장애인 개개인의 어떤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능력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창의성이 되는 사람,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이런 교육 체계를 마련해가지고 자, 와서 교육 받아. 교육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 교육 받아. 그래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해가지고 기업에 우리는 다리를 놔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생산성 향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 이것이 바로 정책 제안이에요. 계산 방안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더라? 생각하는 것이 뭐더라? 우리가 썼던 거. 국가 책임 보상제도. 다시 말해서 좋아. 만약에 이런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 주겠어. 그런 어떤 실효성을 못 거두면 우리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업들이요. 제발 좀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좀 지켜주라 이 말이야.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해결 방안은 다 생산성을 높일 수도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 다시 말해서 개인 발표는 뭐더라? 이 기존 정책이죠. 기존 정책에 문제점이 생겼어. 그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잖아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기존 정책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스타트업 같은 거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 정부에서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하죠. 근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어. 그래서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말해봐라. 개인 발표 다 출제된 거예요. 그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과거가 출제된 거지만 이런 것들 있죠. 빅데이터 활용이 있어. 어떻게 활용해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 활용 방안 고민해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발표의 어떤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발표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해결 방안에 있어서 어떤 현황을 읽어보면서 참고자료는 바로 이런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고자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참고자료 그대로 요약해 적죠. 그러니까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 어떤 질문을 받겠죠? 어후 참신한 아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생각해 보시오. 이거 참고자료 같은 것도 별로 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좋은 질문들이 이루어지죠. 어이구, 한 4가지 제시해 줬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어떤 방안이 가장 실효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또 거기서 어떤 추가 질문들. 그런 면접이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면접이 되잖아요. 만약에 참고자 내용 적었다 어떻게 나오죠? 아따 참고자의 내용 말고 네가 생각하는 방안 없겠냐? 이런 거. 심지어는 참고자의 내용 그대로 적잖아요. 그러면 이 참고자는 잘 적었는데 여기에서 네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래? 면접관이 주도하는 면접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소대해야겠죠. 면접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거란 말이죠. 집단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그걸 말해요. 집단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내가 아까 소대에 잠깐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했지만 1시간 동안 있잖아요. 물론 50분이죠. 10분 검토 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있죠. 면접관 3분들 있죠. 외부 전문가 1분 있고 그 다음에 현직 2분 있죠. 3분이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6명이서 이렇게 한 조가 보통 됐잖아요. 때에 따라 5명이 될 수 있고 7명이 될 수 있어요. 보통 6명 한 조입니다. 그러잖아요. 6명이서 했죠. 옆에 2명, 가로 2명, 세로 2명, 면접관 앞에 2명 이렇게 앉잖아요. 2명, 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3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직사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가정민원인 다 상대해봤겠죠. 진짜로 별의별 민원인 다 상대해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또 공무원 민원인 얼마나 셉니까? 그러잖아요. 마치 공무원이 죄인처럼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무원은 그렇다고 욕할 수도 없고 일반 사기한테 기분 나쁜 욕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욕할 수 없고 바로 징계받잖아요. 품위 유지의 의무라고 공무원법이 공무원법이 나와 있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 나와 있잖아요. 징계받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무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일반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학창시절에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공무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면접관 예를 들면 딱 보세요. 이런 것도 노련한 분, 그런 것도 다 겪은 노련한 분들이죠. 세부에 딱 앉아요. 여러분들 토론하는 거 봐요. 어차피 찬반 넣었던 관련 내용도 논란되는 주제들이죠. 예. 그래서 서로 의견 같은 거 서로 교환하면서 가만히 보여요. 면접관은 관여도 안 합니다. 예. 50분 동안 여러분들 토론은 관여도 안 해요. 예. 관여하면서 가만히 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막 나중에 보세요. 면접관이 있잖아요. 내 발언에 있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여, 면접관이. 뭔가 열심히 막 적습니다. 뭔가 열심히 적어요. 다 나중에 면접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우수, 미흡, 보통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나면 면접관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내용들 있죠? 개인별. 뭘 적었는지 선생님은 몰라. 그잖아요. 면접관님만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점표 표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토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 평점표 내용이 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분 있죠. 예? 예? 이야기하다가 이 학생은 평가가 일단 보통으로 나왔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면접관 한 분께서 저 학생 이런 면은 좋은데 또 보통을 받기엔 너무 아쉽다. 서로 이야기를 해봐요. 앞으로 공직에 들면 잘할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해. 그잖아요. 그래 모수 받는 거예요 또.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적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서로 협의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면접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신중함이라든가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거 제시하잖아요. 네, 막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별 질문할 때도 그걸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간혹 가다가. 다 듣지 못했다. 안타깝다. 한번 집단 토의에서 네가 했던 그런 어떤 계산방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 말이죠. 얼마나 좋은 면접, 그런 면접을 여러분들이 봐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더라? 그런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보세요. 집단 토의 하면 있잖아요. 말단침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 없는 이야기. 자기 발언만 주구장창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했죠. 조직성은 중요하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죠. 남의 말을 들어주려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발언 기회만 많이 가진다고. 예를 들면은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내가 공직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똑똑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발언 기회만 주구장창 가지려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토의 같은 거, 집단 토의 같은 거 안 해봤잖아요. 성격도 내성적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보통 한 6번, 7번 할 때 본인은 2마디밖에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바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뭐 1번부터 6번이 있어. 1번은 자기만 주구장창, 멋진 말만 주구장창해. 발언기가 10번씩 가져버려. 예를 들면. 그런데 2번 분께서 성격도 내성적인 것 같아.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 6번이 내가 말하죠. 내 발언 기회를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아이고 이번님께서요 아까 지금 이런 말 했죠? 이런 말인데 저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좀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벌써 동료에 대한 배려심이 보인다는 소리죠.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은. 그러니까 집단 토의를 잘하는 어떤 돋보이는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면접까지 끝나고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그런 후기가 있어요. 그런 후기들이 있어요. 우리 6번님께서 아까 2번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참여를 안 해서 어떤 생각이 같아서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말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혹시 의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도 면접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실제 후기도 있어요.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죠.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토론을 하면 태도, 자세 있죠? 이런 거, 정책 토론할 때 어차피 정책 관련 토론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의성까지 다 드러나죠.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조카들 있죠? 조카들 데리고 있잖아요. 1시간 동안 노는 거 봐보세요. 한 5명 놀러 왔어, 우리 집에. 조카들이 놀고 있는 거 다 봐봐봐. 혼자서도 다 보여. 쟤는 성격이 어떠겠다. 쟤는 어떤 스타일 다 보인다고. 똑같은 것이.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단 토의 면접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개인 발표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 과제. 아까 이야기했죠. 행동과 역할이 드러나야 된다. 서도 이야기했죠. 행동과 역할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험론 과제도 중요한 거예요. 왜? 면접관이 판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짧은 시간에 판단할 때 있잖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것이 뭐더라?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 경험. 한마디로 직장에서 무슨 일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면접관 여러분들이 무슨 일 했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있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이
공직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직장생활 그 경험 자체 속에서 일을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직장 그만두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 안 물어봐요. 잘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왜 그만두었냐 뭐 기타 뭐 압박도 하잖아요. 아니요. 국가직은 왜 그만두었냐가 이왕 그만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직장 속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얼마나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걸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왜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보는데 그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활동사항 같은 걸 대외활동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 대외활동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공직생활도 잘하겠죠. 네. 아르바이트 일 잘하는 사람이 공직생활 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더라 그런 직장생활이겠든 네. 대외활동 기타 대외활동 경험을 통해서 나의 역할과 행동이 드러나야 되더라. 경험력에서는 그것이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경험력 과제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국가직 면접이 과거에 2013년부터가 면접 과거가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최초로 그때는 이제 사전조사서라고 했어요. 명칭이 그 다음에 자기 기술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개별 면접 과제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그잖아요. 왜 선생님은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때 수강생 1000명씩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잖아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바뀌었다면 그런데 그때 주제가 뭐가 집단토익이 없었어요. 개인 발표가 없었어요. 그잖아요. 처음에는 경험형 주제가 들어왔어요. 경험형 주제만. 자, 가장 판단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가장 판단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물어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얘들이 준비를 많이 해. 그러니까 서서히 자, 개인 발표 해보자. 그 다음에 개별 면접까지 좀 다른 걸로 경험형만 재미없으니까 상황형도 넣어보자. 그잖아요. 이걸로도 또 다양하게 평가하고 싶어? 부족해? 집단 투표에도 넣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더라? 이런 어떤 네 가지 방식이 결국은 뭐더라? 여러분들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평가하는 어떤 방법적인 요소다. 그 말이에요.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방법적인 요소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결국은 뭐더라?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작게 직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뭐더라? 다시 말해서 관계 역량과 직무 역량 동시에 들어가요. 물론 공직생활에서는 관계 역량도 중요하고 직무 역량도 다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직무 역량 같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황 제시형으로 물어보죠. 경험력에서는 관계 역량을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관계적이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일에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걸 뭐로 물어봐? 상황력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상황력이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죠. 옛날에는 답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력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 의무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 강령령 이런 것들 있죠. 한마디로 야 상관 있잖아. 어디 가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았어. 너 어떻게 할래? 압박만 받으면 돼. 정답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없는 상황 제시형이 나오죠. 왜 정답이 없는 상황 제시형이 나오죠? 내가 아까 소리 잠깐 이야기했죠. 갈수록 변화되는 우리 사회. 그다음에 특히 어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어떤 반드시 공무원한테 해결할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정책들 봐봐.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들이잖아. 그잖아. 이걸 뭐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 그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더라?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구조의 두 문제가 있어. 여기서 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다 우리 사회 다양한 사회 문제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내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 상황력은 아니죠. 상황력. 이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갈수록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는 다변화되고 예를 들면 국제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요구하는 것들을 현행 어떤 법과 제도로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다 못 따라가. 다 못 따라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죠. 이 애매모호한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 상황형으로 줘요. 그러니까 상황형 개별 면접까지 가든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물론 이제 주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그 내부 규정이 있는 거. 그다음 법령이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잖아. 왜?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치?
예? 그런 걸 통해서 내부 규정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예?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주제 같은 게 약간 애매모호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사항은 이런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뭔가 도와주고는 싶어. 이 사람이 뭔가 민원인 한 번 찾아왔다 가정을 해. 혹은 관련 업체가 찾아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도와주고는 싶어.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미쳐버리지. 이럴 경우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이것이 상황 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직가치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쁜 공직가치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죠. 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그게 어떤 염두에도 그쪽으로 풀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못 따라가죠. 그렇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갈수록 많아지고, 현행 법과 제도로 따라갈 수 없고, 그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것이 뭡니까? 최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라. 그런 애매모호한 사회. 그래서 이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라는 걸 주어져요. 다른 말로 어떤 융통성 같은 것이죠. 일종의 말 재량권.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재량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7급의 재량권이 더 많겠죠. 당연하겠죠. 그잖아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다른 직급보다 더 높아요. 더 많이 줘요. 그잖아요. 재량권을 누구를 써야 돼? 바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이제 써야 되겠죠. 바로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그런 일처리 도와주고 싶은데 규정이 없어. 그잖아. 현재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와줘.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잖아.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문제가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일 안 하려게. 그러니까 그거 괜히 처리해봐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감사에 걸려가지고 나 처벌받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해버렸지 일을. 두려우니까. 처벌이 두려우니까. 에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월급 받고 잘 살 거야. 이런 어떤 복지부동의 자세. 무사한 일의 자세. 이런 어떤 자세. 태만의 자세. 예? 그잖아요. 이런 자세가 옛날에 어떤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해라.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도우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 네, 면책해 주겠다. 그래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생긴 것이에요. 판단하겠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처리했어. 네, 설령 일이 잘못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 실현 일이었어. 그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면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어떠니? 국가라든가 이런 봐봐. 국가 어떤 정책 홈페이지 같은데 진짜 다 적극 행정 왜? 바로 적극 행정만이 현재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 행정 강조하는 것이고 적극 행정 면책주도가 있는 것이 그런 문제를 주는 것이 상황제시. 그러니까 상황제시가 어렵죠. 그래서 상황제시 여러분들이 면접 보관하면 상황제시 같은 경우 보건 자체가 안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상황제시형 개별 면접과제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주도해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된 거 있어요. 그런데 상황 같은 경우는 완벽히 복원된 것이 드물잖아요. 자기가 무슨 질문 받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현직들도 어려워하는 문제거든.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다 우리는 직무, 예를 들면은 역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문성이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실제 일처리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일처리할 것인가 그 모습을 보는 것, 그 상황제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형 과제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 관계 역량이 조직생활이 이걸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관계 역량과 예를 들면 직무정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떤 균형 잡힌 어떤 공직 가치가 중요하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그잖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집단 토론도 중요하고 개인 발표도 중요하고 경험력도 중요하고 상황력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잖아. 네 가지를 똑같이 준비해야 돼. 그잖아. 예. 여러분 인력체 한번 물어보시죠. 특정 파트가 중요하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면접평가 높게 해주는가. 그거 말했잖아. 그래서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잖아. 다 중요하다. 그잖아요. 예? 반드시 기억해라. 예?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과정, 면접 준비 과정. 예?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국가제철거 면접이 대충 방향성을 내가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할 수 없어.
내가 상황도 풀어줄 것이고 경험률도 풀어볼 것이고 또 집단 토의 면접에서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도 알려줄 것이고 또 개인 발표에서 주의해서 다 알려줄 거라 이 말이야. 그죠? 예. 예. 그런 걸 할 테니까 좀 어떤 집중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좀 세부적으로 강의할 테니까 짧아서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나에게는 4시간밖에 없어.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4시간 동안에 4파트로 나눠서 1시간씩 강의를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